법적인 뭔가를 알려준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비정규직이 왜 그렇게 근로조건이 열악할까? 그런 부분, 그런 취지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또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그 평등의무법인의 박진승 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첫 영상을 일단 찍었는데 동네 창피해서 이게 진짜 가족들한테 아주 그냥 창피할 거는데 뭐 원래 제 목소리 톤이 그렇진 않은데 이 방송을 위해서 좀 톤을 업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는데 어쨌든 시작하기로 한 거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말할 주제는 정규직 대결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정규직 하면 혹시 정규직 하면 어떤 느낌? 아니면 정규직이 뭐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정규직은 은퇴할 시점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시점 공무원처럼 공무원 같은 느낌. 공무원 근데 또 돈을 많이 벌어요. 돈 그다음 또 그 정도일까요? 복지가 좋아요. 복지 비정규직입니다. 불안정하다. 불안정 그다음 임금이 적어요. 임금 됐죠? 네. 또 차별이 심해요. 차별 복지 반대의 개념이겠죠. 쓸데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실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법에는 없는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 말이라는 거죠. 네, 정규직, 비정규직. 그 어쨌든 그 노동법 관련돼서 그 조문을 봐야 될 거잖아요. 이 비정규직, 정규직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말을 안 쓰죠.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말을 좀 분석해보면 정규직이라 하면 은퇴 시점도 있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죠.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크게 잘못하지 않는 한 한 정년까지는 보장돼서 일을 한다는 개념이겠죠. 물론 일부 대기업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미지니까 공무원 이거는 모르겠어. 어쨌든 돈 많이 받는다. 예, 그쵸. 보통 정규직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현대차, 뭐 대기업에 다니는 뭐 우주가 빵빵하고 그런 데를 생각하니까 당연히 돈도 많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지도 좋다. 그렇죠. 비정규직, 불안정. 이게 사실은 그 키포인트죠. 비정규직, 불안정하다. 그리고 임금이 적다. 네, 고용이 불안정하면 임금 못 올리겠죠. 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 사실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쵸 굳이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하는데 올려줄 필요가 없을 거고 또 이 사람들도 지불 능력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복지 안정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히 법에서도 통용되는 건데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 뭐냐 법에서는 기간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하나는 단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뭐다? 단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잖아요.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조금만 더 나가면 간접고용이라고 해갖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할까요? 하청구조.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현대차가 있는데 그 현대차에서 뭐 부품을 생산하는데 현대차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하청 공장을 둬서 하는 구조. 하청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하청이 하루 한 번에 끝나진 않아요. 하청에 또 하청에 하청 가다 보면 내려갈수록 안 좋아지겠죠. 네. 어쨌든 그렇고요. 정규직. 보통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뭐 근로자 이렇게 표현을 법에서 하고 있고, 또 단시간 관련돼서 보면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용어를 설명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어쨌든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이라는 말을 쓰지만 법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무기계약자 보통 그러는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아니면 통상 근로자랑 소정 시간이 똑같은 근로자, 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뭐 법적인 뭔가를 알려준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비정규직이 왜 그렇게 근로조건이 열악할까, 그런 부분, 그런 취지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시간 뭐 근로자, 노동자라고 표현 쓸까요? 근로자? 이게 참 그 용어 선택이 힘들어요. 이게 근로자로 써야 되나, 노동자로 써야 되나. 지금 계속 얘기가 많죠. 노동자로 써야 되나, 근로자로 써야 되나. 웃긴 게 뭐냐면 그 근로기준법이라고 아시죠? 네. 그 개별 근로자들을 규율하는 법인데, 또 노동조합은 또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만든 조합 그러잖아요. 노동이라는 또 표현을 써요. 이게 참 헷갈리는데 뭘로 통일할까? 1화에서 우리가 뭘로 통일하자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노동자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단시간 노동자, 이게 어떤 사람이냐? 뭐 별거 없죠. 어떤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봐요. 근무한다고 보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단시간 근로자가 뭐냐면 그냥 짧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장에 있다고 치면 여기서 10명이 일하는데 8시간씩 일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한 명 채용했는데 이 사람은 6시간 일한다. 단시간 근로자예요. 이런 사람이 단시간 근로자예요. 또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한 40시간 정도 하는데, 어떤 분은 주말에만 똑같은 8시간씩 하면 16시간이죠. 주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럼 단시간 근로자 관련된 문제가 뭐냐면, 그 예전에 법이 좀 바뀌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40시간 근로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일단 또 소정 근로시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그 잘 모르시겠는 분은 1화 보시면 돼요. 좀 창피하긴 한데, 네, 1화 보시면 되고. 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고, 다시 정리하면 소정 근로시간은 여기서 이 범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분들, 만약에 9시간을 일한다. 뭐 나중에 이제 임금에서 나오겠지만, 이러면 1시간은 1.5배를 해줘야겠죠. 근데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 뭐 하루에 4시간씩 일하기로 했는데 5시간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 1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배를 해줘야 되나? 예전 법은 그게 아니었다. 근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1.5배를 해줘야 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 시간은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보통 그렇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일이 많으니까 1시간 더 하고 가,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장 근로는 지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장 근로 오늘 바쁘니까 1시간만 더 일해 줄래? 내가 오케이. 그럼 그때 성립되는 게 연장 근로. 뭐 여러분들이 쓰는 말 아마 그런 걸로 아실 거예요. 야근. 야근은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 특히 근로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차별 문제도 여기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하고 어떤 사람은 8시간 일하는데 그분 8시간 일하는 사람은 복리후생비를 뭐 얼마 받고 4시간 일하는 사람은 안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비율별로 산정을 해서 줘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게 저희가 사실 저희 영상의 타겟이 대학생들, 청년들인데 청년들은 보통 여기서 일을 많이 하시겠죠. 평일날 풀타임 일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단시간으로 일을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사실 저는 이 기간제 근로자 문제가 참 이게 이슈가 많다고 봐요.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엔 그런 개념이 있죠. 평생 직장. 그렇죠? 내가 만약에 50대까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50대에 갑자기 명예퇴직을 당했다. 살기 힘들죠. 특히나 그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뭐냐면 1년 일하고 그 다음에 해고되고 뭐 계약 만료 재계약이 안 되나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그렇죠. 딴 데서 또 1년 일하고 1년 일하고 이러다 보면 한 30대가 되면 다시 신입사원으로 채용 면접에 갔더니 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안 뽑아주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라고 썼네요. 어쨌든 기간제 문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다 쓰기 귀찮아서 계약 기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1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쓰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쓰면 기간제 근로자고 쓰지 않으면 그렇죠. 그냥 무기계약자, 뭐 정규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근로계약서를 제가 첨부를 못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보통 보면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5년 5월 5일부터 5년 5월 5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져요. 만약에 여기 계약기간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31일까지 이렇게 쓰면 이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거고 이때까지밖에 일을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2020년, 22년 1월 1일이 되면 별달리 해고 통보 같은 건 아니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거죠. 이거는 해고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영역인 거고 순수하게 법상으로만 따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약서를 쓸 때 내가 최초에 입사한 날만 쓰고 안 썼다. 그 사람들은 보통 무기계약자라고 부르거든요. 정규직이라고 할게요.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혹시나 뭐 직장에 가셔갖고 계약서를 쓰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채용 공고나 모집 공고에는 뭐 정규직 채용한다 그렇게 해갖고 막상 가서 면접 보고 합격했는데 계약서를 쓰는데 딱 여기만 써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강제로 채운 거예요. 이러면 그 사람이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말을 해도 계약서에 이렇게 표시됐으니까 비정규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취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약서 쓸 때 꼼꼼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런 문제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 난 계속 기간제로밖에 될 수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2년을 초과
제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2년을 일하고 또 재계약이 돼서 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이렇게 2년을 초과해서 또 그 똑같은 데서 일을 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 즉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2년 이상, 2년 하루를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버티고 일을 하게 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간제를 탈피할 수 있는 법상 유일한 방법이겠죠. 아니면 사용자가 그냥 무기계약 근로계약서 다시 써주면 모르겠지만 그건 극히 희박한 경우고 어쨌든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없어져야겠죠, 이 법에 따르면.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정규직들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 알겠죠. 그래서 딱 2년만 사용하거나 1년만 계약하거나 하고 끝내버리면 절대 무기계약자가 될 수 없죠. 2년을 법에서는 초과한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딱 2년만 일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우리가 테마에서 계속 나올 거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것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계속 계약직으로 해야 돼요.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문제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거든요. 나중에 나올 텐데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죠. 형식, 그러니까 보여지는 외피만 무기계약자인데 결국에는 비정규직과 똑같은 문제가 어쨌든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비정규직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이미지가 왜 이렇게 나쁘냐? 첫째로 아까 말한 계약 기간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무기계약자로, 아니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시작했어요. 거기 부장님이 등산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가서 신입사원 박진승입니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장님이 일 잘할 것 같구만 이러면서 자네 산 좋아하나? 전 산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올라갔다가 어차피 내려온 거 뭐하러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에 올라가는 걸 싫어하지만 좀 좋아해야겠죠. 혹시나 부장님이 내 평가를 잘해줘야 무기계약자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속된다는 거예요. 사실 계약기간이 있으면 내가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려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해서 일해야 되는데 2년을 초과하려면 회사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겠죠. 근데 내가 능력이 그냥 평범해요. 누구나 그 능력을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밖에 없을 때 초과해서 일해야 내가 평생 일을 할 텐데 그 초과를 못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윗사람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연장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근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야 돼요. 혹시나 내가 연장근로 안 하는 게 계속 쌓이면 재계약 반드시. 이게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연봉 협상할 때 제가 아직 여기서 일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봉 협상을 해야 돼요. 제가 적극적으로 임금 올려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재계약 안 되니까. 재계약 안 되면 나는 또 직장 찾아야 되니까. 또 직장 찾다 보면 난 계속 비정규직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뭐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할게요. 비정규직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나쁜 법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법이 아무리 보호한다고 해도 비정규직들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법은 사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차라리 유럽처럼 비정규직 임금을 높이거나
그런 방향으로 설계해갖고 차라리 좀 대우를 해주는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니까 그 정답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고 좀 우울한 소리를 계속 했는데 어쨌든 비정규직들의 이런 문제가 있고 한 요 정도만 그냥 가볍게 그 영상 내용을 하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배우고 이런 건 재미없잖아요. 이런 문제 물론 제가 말을 어버버대면서 하긴 했지만 비정규직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왜 비정규직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아시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회의 주인이 될 거잖아요. 해법을 찾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go.